임차주택의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?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서울 장박사 황규현입니다. 이 같은 법 조문과 판례를 보면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임차주택 등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판례를 봐야 하는데요. 이 법은 법 제정 취지를 잘 이해도 해야 되고 법 조문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판례는 각 임대차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 그리고 경위,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가 다릅니다. 그래서 관련 판례들의 다툼의 발생 배경이라든지 분쟁의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.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검토입니다. 법 조문을 보면요, 제3조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,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, 즉 대항력이 있다, 이런 내용이죠. 제4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, 즉 매매나 상속을 통해서 바뀐 신소유권자죠.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. 주택임대차 법의 취지는 이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.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양도인은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다가 중점 사항입니다. 1970년대에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 집 주인이 바뀌면서 그 바뀐 집 주인이 임차인을 내쫓는 것하고, 그리고 우선 면제권이 없어서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이 임차인들이 본인의 보증금을 다 날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죠.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권자하고 임대차 관계를 맺게 됩니다.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의 선택이 아니라 신소유권자하고 임대차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. 왜냐? 제4항 때문에. 그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 채무,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이죠. 이 채무는 소유권과 결합해서 매수인에게, 양수인에게 이전되죠.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신소유권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봐서는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는 답을 얻게 되죠.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는데요. 시중에 많이 회자되는 판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1-6461호 판결입니다. 이 내용들을 쭉 봐서는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. 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, 이런 내용이죠.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. 즉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판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 판례의 판결 요지 일부를 싹둑 잘라와서 보는 게 아니고 그 판례가 결정된 그 전체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그 사건 경과들은 어땠는지도 봐야 하고요. 이 판례의 사건은 2020년도 7월 31일 양 당사자는, 즉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이
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보증금 5,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지급을 했고요.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8월 27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했죠.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. 그리고 임대인은 그 소유권을 넘기면서 임차인에게 이 임차주택을 매수한 그 매수인하고 다 해결해라 라고 통보를 해버리죠. 임차인으로서는 황당하겠죠. 기존 임대인하고 계약 해지하기로 다 합의하고 보증금 일부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나머지 보증금도 그 기존 임대인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임차주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아라?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죠?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. 과연 이 판례가 주택 매도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이런 내용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?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안 되겠죠? 당연히.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두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. 2016-265689 판결인데요. 이 판결문의 주요 요지를 봐도 또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. 즉 임차주택이 팔려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.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.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그 임차주택을 매수한 거죠. 근데 그 보증금이 있잖아요. 보증금에 대한 질권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빌린 금원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 내용의 판결문에 이 내용들이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가 인용이 된 거죠. 어떤 판결에서요? 94-37646 판결에서 나왔던 내용을 일부를 인용하게 된 겁니다. 따라서 이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판결문은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고 경매될 때입니다. 경매가 되면 경매의 매수권자, 즉 경락자는 임차인에게 너 나가. 임대차 기간 끝나면 너 나가. 너 보증금 다 줄 테니까 너 나가. 라고 할 수 있죠.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간에. 그렇죠.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겠죠.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 내용도 일반적인 매매 거래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세 번째 판례입니다. 가장 많이 볼 수 있죠. 시중에서 98마 100 결정.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라고 했죠. 그런데 여기서 이 판결문, 이 사건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농심가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민법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면,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고 민법입니다. 소유권이 바뀌면 그 신소유권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에게 그 사람에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신소유권자에게는 따지지 못하죠.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차인도 그 계약 관계에서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. 이 사건도 주택 매도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는 적용 불가하겠습니다.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, 법과 판례를 봤죠. 관련된다고 하는 판례들 다 가지고 와봤지만 일반적인 매매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법과 판례 종합 검토. 임차인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
불가합니다. 다만 특별한 경우죠. 임차주택의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요,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. 주로 뭘 봐야 되겠죠? 임대차 계약의 계약 내용 및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도 봐야 하고요.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.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차주택이 매매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